CBS 라디오 박정우 간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 논란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이제 대통령실 제동을 건 데 이어서 또 이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이제 컷오프 논란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분이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영입된 분인데 과연 이게 또 컷오프 된 게 왜 컷오프 됐을까? 뭐 이런 논란이긴 한데 요거 이제 민주당이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제 유동철 이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시당 위원장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경쟁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이제 뭐 당선자가 있고 낙선자가 생기는 건 마련입니다. 낙선자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나 나름대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실컷 도전했는데 본인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광특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뭐 사무총장, 그다음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제 당연직들이 있고 원내 지역위원장들과 어쨌든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모두 포섭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특위는 철저하게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본인은 편파적인 면접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검색을 해보고 사실 당직자들에게도 제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다 물어보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도 딱딱딱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다라는 팩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쨌든 낙선한 걸 가지고 이제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공직자 선출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와 관련된 거 말고는 이 재심을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좀 났는데 소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당내에서 뭐 그래서 뭐 친명, 뭐 비명, 반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명백 완전하게 다들 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친명 아닌 사람이 지금 대통령 뭐 말기도 아니고 이제 임기 시작한 지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네요. 좀 이상해지네. 지금 친명 아닌 게 많아요. 제가요 이 부위원장이 문정복 씨가요. 문정복 의원이 백은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백은호 의원에게 확실하게 친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된 변성환 이번 오거돈 시장 때 부시장 척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친문과 친명의 내년에 공천 전쟁의 전초전 충돌이에요. 이게 부산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군데면 우연이라 보지만 더민주혁신회의가 최대 사조직입니다. 이분이 공동대표예요. 그런데 제가 이름 안 밝히지만 민주당 여러 명 들어봤더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혁신회의 멤버와 관련해서. 따라서는 아무리 봐도 유동철 이분이 저는 음주 2번으로 컷오프라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게 부산의 유력자가 뭐 당신을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됐냐. 이걸 면접을 문정복 의원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이거는 또 정청래 대표는 컷오프 안 한다고 몇 번 공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공천 전쟁 내년에 아마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갈등이 많잖아. 그게 전초전이다. 근데 이게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떨어진 걸 수 있는데 이것도 당청 갈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프레임으로 하나 작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 대표님? 그렇죠. 이게 이유가 그 부산의 유력자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문정복 의원이 아니 당신 친명 후보라는 소문이 있는데 해명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친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지금 친명 뭐 정청래가 어딨냐 말씀하시지만 친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모두가 친명이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분파가 있다. 그렇다면은 당내 갈등이라는 거 저희가 계속 지적하지만 이런 여권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있느냐. 대통령은 뭘 하려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당에서는 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파열음이 처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도 참 답답한 게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나가기 부적합하다고 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컷오프 시킨 사람을 자신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임기응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을까. 정청래식 정치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의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이냐 별로 깊어 보이지 않고 당청 갈등이 심하다 생각보다. 심해서 예. 결국은 이게 파열음이 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55개월 가까이 임기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4년 반.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된다. 예,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는 강성필 대변인 띄 넘어서 박 실장님 하겠습니다. 이제 물어보려고요. 뭐 민주당 내 상황을 예. 잘은 모르니까. 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예.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컷오프는 없다. 100% 경선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산 시당위원장 물론 시당위원장은 이제 후보랑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데서는 이제 컷오프를 한 거 이게 물론 후보랑은 뭐 지방선거 나가서는 후보랑은 다르지만 이런 건 당에서 어떻게 봐요? 이건 뭐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 그 좋은 질문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또 이 당직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아, 당직자. 본인이 당직자잖아요. 아 진짜 당직자. 진짜 당직자. 뭐야? 저는 이제 계약직 당직자. 부대변인. 예, 임기가 있는 당직자고 오케이. 핵심 당직자. 예. A급. 예, 진짜 당직자. 진짜 월급 받는 예, 당직자. 그렇죠. 일명 사무처 당직자.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100%이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10명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10명이 나왔는데 여론조사 쫙 돌려봤는데 아니 월등하게 올라가는 뭐 한 3명의 후보가 있고 나머지 7명은 뭐 1% 2%도 안 돼 버리면 그거 다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빙인 경우 그런 경우 뭐 5명 뭐 3-4명인데 박빙인 경우에는 그때는 다 같이 올려줘야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하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100% 경선을 보장하라라는 거는 이 정치 도율이랑 안 맞고 또 이게 비용이 들잖아요. 예. 그 비용도 다 후보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친명에 대해서 저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주식회사 친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자회사가 뭐 친정청래도 있고 친박찬대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뭐 완전 서로 다른 회사처럼 친명, 뭐 정청래 이렇게 분화가 될 수 있냐. 그럴 수는 지금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의 최정점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근데 아니다. 뭐 하려고 친명 후보란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모두가 친명 후보인데. 네, 그렇게.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문정보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왜 내용이 동문서답을 하시냐고. 이런 내용이 사실 밝혀지는 거 저는 놔두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현직 당직자 아니면은 뭐 이런 말 나왔다던데 아 그거는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라고 저도 썰로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확인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참 우스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컷오프 얘기해 주셨는데 문정복 의원이 만약에 유동철 교수가 뭔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는 아니다. 그러니까 컷오프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문정복 의원 개인 판단이었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나.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당내 이렇게 보면 이 특히 시당위원장 뽑는 자리는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귀 쫑긋이에요. 그래서 몰랐겠냐라는 갈등선은 뭔가 있다. 게 있고 어쨌든 실제 갈등이 갈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갈등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흐뭇해하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필 대변인 힘들어하는 거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니 있어요. 강성필 대변인 두 가지만 제가 반박하면요. 뭘 아까 반박하냐고요? 1%도 안 되면 컷오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동철 이분이 나왔으면요. 너무 팽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혁신의 대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경쟁력이 비슷한데 컷오프를 한 거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전국적으로 보면 주식회사가 하나 있다 했잖아요. 친명. 제가 보기에 친명도 있고 그다음에 친문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2개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친문은 달라요. 때는 일처리를 정말 잡음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깔끔하게.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특보를 요청했던 거는 최대한 잡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어서 사실 민주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차출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김민석 총리는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도 나옵니다. 당대표 차기 당대표. 네.
굉장히 또 우리 강선필 대변인이 표정이 항상 밝은 분인데 오늘 유난히 좀 어둡네. 저희 질문에 대해서. 여당 힘들어요. 힘들어요? 유난히 덥습니다. 근데 예. 그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 저는 방금 사실 예. 머릿속에서 예. 이 김민석 총리 뭐 서울시장 차출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 차출설이라고 하니까 예. 역시 한 단계 앞서가는 박정희 한판 승부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예.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근데 저는 정부에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부담이냐면 어떤 차출이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던지고 당 대표를 나왔을 때 첫 예. 번째 당 대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첫 번째 부담이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그건 또 새로운 또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인사를 가지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일단 차기 당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카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당에서 네. 여당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우리 박 실장님. 아니 뭐 다 나오죠. 근데 김민석 총리는 제가 들어보니까 예. 물론 어제 이제 김어준 씨 방송 가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예. 서울시장 아니다. 나가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총리 오래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예. 뭐 김민석 총리는 이미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한번 강성필 대변인이 보고 마음 있으면서 굳힌 것 같고 왜 눈빛이 피하시는 거야? 뭐 대통령은 당대표로? 일단 당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아하. 관여하는 순간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봐도 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듯이 일단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는 좀 껄끄러운 건 아니냐. 아하. 일단 호흡이 안 맞는 건 아니냐는 지적은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내년 8월에 나올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아하. 또 우원식 그때쯤 되면 한 1년은 총리를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대표에 나올 수 있다. 당대표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취재가 제가 됐습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재가 어느 정도 된 내용이군요. 우원식 예. 아니 제가 우원식 의장 이렇게 봐도 생각이 보여요. 그냥 봐도 보여요. 봐도 보인다. 예, 오른쪽 강성필 눈썹 위에 써 대변인은 있어요. 대변이니까 우리 지켜주십시오. 너무 추궁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제가 근데 김민석 대변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아까 당의 파열음이 있어서 뭔가 조치가 예. 있을 것 같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계신 분이 당으로 가서 뭔가 이런 상황을 진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의중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어디로 간다 하는 것에 대통령의 동의 또는 뭐 묵시적인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아닌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한다.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 아니에요? 민주당 선거가 아마 8월 2일 날 됐죠.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그 2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걸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전에 김민석 총리는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아마도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내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6월에 지방선거고 8월에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늦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김민석 총리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민석 총리가 하고 싶다면 나가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말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형으로 자칫 느낌 이 감정의 흐름선이 마치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마치 정청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차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차출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말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왜 제가 지방선거 결과라고 하냐면 지방선거 결과가 좋아야 정청래 당대표도 연임을 도전해볼 여지가 생기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해버리면은 뭐 당대표 연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그 얘기 나온 건요. 유동철 씨가 기자회견도 하고 컷오프된 과정을 쭉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군요. 자, 경기지사. 네. 경기지사.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경기지사 국민의힘 내에선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물망이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우리 서 변호사님 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유승민, 안철수, 김원혜 이런 이제 그 3파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요? 아마 이게 본선하고 예선이 좀 틀릴 겁니다. 예선에서는 김원혜 의원이 좀 앞설 수가 있어요. 예선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예, 본선에서는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 의원도 경쟁이 있지만 저쪽은 뭐 추미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아마 좋은 승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는데 저도 김민석 총리는요 당대표로 무조건 논다 봐요. 서울시장은 3월달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총리는 누가 하느냐? 박찬대 의원이 저를 간다 봅니다. 제가 이거 측근은 들었어요. 그분은 누구 측근이요? 박찬대의 측근. 왜 그러냐? 인천시장은요 지방 변두리예요. 근데 본인은 정권의 1등 공신으로 이재명 정권 탄생에 내가 원내대표로 1등 공신이다. 나는 대통령실에 가서 일해야 된다. 인천시장보다는 이런 생각이 강하대요. 총리 의지가. 그래서 저는 김민석 오히려 정청래 견제로 당대표, 박찬대 총리 이렇게 교체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의지로만 따지면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이 아니라 뭐 한 10명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뭐 그 지켜볼 일인데. 이게 서정훈 변호사님 개인적인 취재. 자, 경기지사로 다시 넘어가면 일단 현역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가로 있는 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김병주 의원,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까지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치열하게 순위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군이 바뀔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고 하면 저는 김동연 지사에게 상당히 힘이 실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의 국민의힘의 경기지사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약간의 개혁과 혁신의 좀 변화의 이런 과정 속에서 되는 거지 그냥 되진 않거든요. 거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그냥 뭐 친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도 그러면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룰이 후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 룰로 해가지고 그때도 보면 김은혜 후보, 유승민 후보 경선했을 때 김은혜 후보가 당원들에게 엄청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룰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룰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 일단 5대5에다가 그 민심 반영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거, 그것이 바뀌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5대5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비율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된다면 어디에 치중한다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는 민심을 더 반영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에서 그걸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속단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5대5가 된다 하더라도 당 자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 5대5에도 불구하고 뭐 좀 다른 후보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다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서적 변호사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 지난 정권과 더 가까운 분들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뭐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원 복귀한 지 얼마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갔잖아요. 맞아요. 지역구 바로 옆에 다시 국회의원인데 또 그걸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총선에서 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2년 하고 또 나간다는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안 나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 지역구도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안철수 의원의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하는 편인데 그분 뭐 계획은 봐야 되는 거고 유승민 의원도 이제 자기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승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 김동연 현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든 아니든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이분은 결국 대선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을 엄청나게 또 뭔가 힘으로 밀 때 이분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다른 당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혼자 나와도 되는 거죠. 혼자 나올 수도 현직 있다? 지사니까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제3당이라든지 그런 걸 봤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우리 당을 떠나서 다른 간판으로 대선 나갈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당내에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지금 뭐 당원 투표하면 월등하게 앞서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만나보고 느끼는 바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겁니다. 우리 강승필 대변인 경기도 주민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 사는. 경기도 주민으로서 박성택 신뢰도가 떨어지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탈당해서 나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게 봐요. 왜냐하면 꿈이 대선,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하려면 탈당해서 나가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친명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해요. 그러나 경기도는 뭐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더 높죠. 지난 대선에서도 충분히 서울보다 훨씬 더 그랬고. 그런데 사실 여당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유력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은 좀 위험한 상황인 거고 사실은 경기도까지 잃게 되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러면 중도 확장성은 김동연 지사가 제일 있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내부 경선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등이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본선 경쟁력은 김동연 지사가 더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요. 당심이 50% 반영되면 어려워요. 그러다가 역선택 방지가 있으면 어차피 저 진보 지지를 많이 받아요. 따라서 예선에 어렵고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출마 자체에 아무래도 그 의원직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엄청난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경기지사에? 의지가 강하고요. 취재 되셨어요? 그럼요. 저 자주 연락도 하고 의지가 아주 강하고. 자주 연락해 보니? 그런데 아주 또 비토 세력이 좀 적어요. 유승민보다는. 비토 세력이. 따라서 당심도 좀 무난하고 본선도요. 안철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나가면 선전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걸 이왕이면 당선된다고 하세요. 당선될 것 같아요. 선전이 아니라 당선될 것 같아요. 야, 그 국민 입장에서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안철수. 서울도 저는 나경원하고 박빙의 승부가 될 거로 봐요. 예선에서는. 뭐 꼭 오세훈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나경원 의원하고 투톱에서 이긴 사람. 서울은 뭐 그냥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단 뭐 박주민 의원 등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현 의원 등.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은 일단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두 분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